유사시 북수뇌부 제거 작전에 투입 가능. 미국의 최신의 무인 정찰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 ER-6대가 연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신 그레이 이글 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대북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레이 이글 ER은 유사시 북수뇌부 제거 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군이 지난 1월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폭살할 때 이용한 것도 MQ-9 리퍼라는 무인 공격기였다. 그레이 이글 ER도 유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서해상 북중 함정 등에 대한 지대함 탄도미사일 유도 능력도 갖출 예정이어서 일종의 전략 타격 무기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현재 주한미군에는 6대의 그레이 이글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그레이 이글 ER이 추가 배치되면 총 12대로 늘어난다. 주한미군의 정통한 소식통은 군산의 그레이 이글 무인기 중대의 연내 이르면 9월쯤 최신형 그레이 이글 ER 무인기 6대가 추가 배치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8년 2월 군산 공군기지에서 그레이 이글 중대 창설식을 열고 그레이 이글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당초 지난해 4월까지 12대의 그레이 이글을 도입해 본격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그레이 이글 시설 예산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되는 바람에 도입이 늦춰졌다. 그레이 이글에 비해 무장 능력, 비행시간 50% 향상. 그레이 이글 ER은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를 개량한 것으로 최대 4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무장도 8km가량 떨어진 적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최신형 소형 정밀 유도 폭탄인 GBU-44, 비바이퍼, 스트라이크 등을 포함 약 1톤의 폭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날개 폭은 17.4m, 길이는 8.1m, 최대 속도는 시속 280km, 최대 이륙 중량은 1890kg이다. 또 링스 블록 30A 장거리 레이더 및 지상이동 표적 식별기를 탑재해 최대 75km 밖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 그레이 이글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와 유무인기 합동작전을 통해 유사시 북기계 화부대, 공기부 양정 등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또 적의 움직임을 아파치 헬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정확한 공격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유사시 북한 정권 수뇌부나 지휘관에 대한 제거 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수뇌부에 대한 경고 카드가 될 수 있다. 서해 북중 함정 겨냥 지대한 미사일 정밀 타격 유도 가능. 그레이 이글 ER은 함정 등 수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에이타킴스 대함 탄도미사일을 표적 함정까지 유도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타킴스 미사일은 원래 땅 위에서 발사돼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최대 사정거리는 300km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2016년 이후 이 에이타킴스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지난 2016년 태평양 사령관 시절 강연회에서 미 육군은 전통적 임무에서 벗어나 지대함 미사일로 해상에 있는 적 함정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상 표적뿐만 아니라 함정도 파괴할 수 있는 에이타킴스 미사일 부대 발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태평양 지역에 이런 첨단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등에 있는 잠재적국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애슈턴
카터 미국 방장관도 개량 작업을 통해 300km 거리의 함정 등 해상 표적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이타킴스 대함 탄도미사일 개량형이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유사시 남한 지상에서 동서해상 중국, 북한 또는 러시아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다. 그레이 이글 ER은 유사시 에이타킴스 미사일을 서해상 중국, 북한 함정까지 정확히 유도하거나 미사일을 유도하는 인공위성에 적 함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함정은 계속 움직이는 표적이기 때문에 대함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정확한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레이 이글 ER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레이 이글 ER 제작사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스는 지난해 11월 그레이 이글 ER을 활용한 첫 다영역 작전 시연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추가적인 장거리 센서와 다영역 작전 관련 센서의 통합, 공대지 무기 발사 등의 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그레이 이글 ER의 주한미군 배치는 현존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잠재적인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전 매체, 방사포 발사 자위적 훈련, 남한 여론호도 말라. 북한 선전 매체가 3일 최근 이딴 발사체 발사 행위가 자위적 훈련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남한 군 당국을 향해 여론을 오도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사 편집원 김인철은 이날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TV가 게시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제목의 1분짜리 인터뷰 영상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요즘 새로운 우리식 무기 체계들의 연속적인 출현과 시험 사격 훈련을 놓고 남조선 군부가 이러쿵저러쿵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딴 데로 돌려보려는 서푼짜리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 군부가 지금껏 외세와 벌린 합동 군사연습이 아이들 군사놀이이고 미국산 F-35A를 농약이나 뿌리려고 끌어들였다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의 자위적 군사훈련을 놓고 남조선 군부가 여론을 오도하면 할수록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킨 주범으로서의 정체만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자신들의 화력 전투 훈련 등이 자위적 훈련이라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있던 발사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고려해 관영 매체가 아닌 선전 매체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4차례 발사를 감행했다. 외교 수장까지 나섰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 막판 진통 강제 무급 휴직 사흘째. 높았던 조기 타결 기대감, 트럼프 변수 직면한 듯 정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물러나. 미국 모부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일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조기 종료 기대감 희석.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막판 변수를 맞았다. 입장차를 크게 좁힌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조속한 타결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방위비 협상 전망이 트럼프 변수 탓에 다시 시계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미국 측의 강제 무급 휴직은 사흘째로 접어들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대표단이 도출한 잠정 실무 합의안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무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시사하고 지난 1일 정부 안팎에서 나온 조기 타결 기대감은 무색해졌다. 실제 정부 소식통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문란한 모양새를 취했다.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해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를 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도 전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상임위원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속한 협상 타결 기대를 꺾는 미국 측의 반응도 잇따랐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언론과의 하상 언론 브리핑에서 강경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문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로버트 에이브러함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부터 마시다라는 우리 속담을 배웠다는 글을 남겨 방위비 협상 상황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발표 시기와 형식을 고민할 정도로 확신을 가졌던 잠정 합의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트럼프 변수 탓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BC 방송국은 앞서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두 장관이 잠정 합의안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질가를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